안녕하세요. 니도네도 TV입니다. 물생활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초왕 이끼 제거 최강자인 생이새우입니다. 물생활을 시작하면서 함께한 20마리의 생이새우들이 지금은 몇 마리가 되었을까요? 몸을 숨길 수 있는 다양한 수초 공간과 생이새우의 생활 공간을 방해하는 물고기들이 없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포란과 부화를 지속하면서 그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저의 수초왕은 이끼가 없는 깨끗한 수초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럼 생이새우를 키우기 위한 환경과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생이새우의 크기는 3에서 4cm 정도로 수명은 1에서 2년 정도입니다. 온도 관리는 열대어보다 조금 낮은 23도에도 26도 정도로 저는 24도를 유지해주고 있답니다. 생이새우의 포라는 물 온도를 24도 정도 유지해준다면 1년 내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은 생이새우는 부화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생이새우의 포란 기간은 3에서 4주 정도로 너무 작은 사이즈라 처음에는 물벼룩인 줄 착각했었답니다. 생이새우는 구피와 다르게 치어를 공격하거나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개체 수를 늘리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피나 테트라와 같은 열대어와 합사를 한다면 열대어들이 치어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생이새우 단독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장이 빠른 어린 개체들은 1에서 2주 간격으로 탈피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개체는 3에서 4주 간격으로 탈피가 이루어집니다. 탈피 직후 생이새우의 외골격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물고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수초나 구조물이 꼭 필요합니다. 생이새우는 수조 안에 이끼를 먹고 자라지만 시금치나 뽕잎을 삶아서 급여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수질 관리를 위해서 열대어 사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새우 전용 먹이도 있지만 영양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작은 생이새우들이 이렇게 스펀지 여과기의 표면에 모여있는 귀여운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스펀지 여과기에 붙어있는 작은 플랑크톤이나 이끼류들을 먹기 위해 모여있는 것입니다. 두 달 동안 계속된 생이새우의 포란과 부화로 다양한 사이즈의 생이새우 치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대어 사료보다 조금 큰 생이새우들이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갈 정도로 행복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수초와 바닥재인 소일 사이에 이끼는 생이새우들이 매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항 벽면에 이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크래퍼로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어항 바깥으로 이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벽면에 말려있는 상태로 두면 생이새우 치어들이 모여들어서 먹기 때문에 어항 이끼 제거의 최강자는 생이새우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생이새우를 키우는 환경에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온도라고 합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호흡이 어려워져 숨을 쉬기 힘들어지고 극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수온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히 여름에 외출을 하거나 며칠 집을 비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항용 수중 히터를 사용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외부 냉각팬이나 쿨러를 이용하여 수온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 작은 냉각기를 이용한 쿨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활용성이 있는 냉각기가 될 수 있을지 제작이 완료되면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